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세상을 바꿔놓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발명왕이자 전기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마스 에디슨, 그리고 또 한 명의 전기의 아버지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전기의 아버지라 불리지만 둘은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직류와 교류의 경쟁이었죠. 전기가 처음 도입된 것은 1880년대입니다. 1878년 에디슨의 전등회사가 설립되고 1882년 세대의 직류 발전기로 3천여 개의 백열전구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최초의 전력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에디슨사가 전력 공급 방식을 110V 직류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110V의 낮은 전압으로는 먼 거리까지 전력을 보내는데 에너지 손실이 커서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었죠. 특히 미국과 같이 땅덩어리가 큰 곳에서는 더더욱 적합하지 않았겠죠. 전압을 올려서 송전 손실을 줄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전압을 다시 내릴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죠. 그래서 에디슨은 전압을 110V로 정하고 군데군데 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당시에도 교류를 사용하면 적은 손실로 송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교류에서 쓸만한 전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직류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도 했죠. 이때 테슬라가 등장합니다. 당시 표준이 되고 있던 직류 모터에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유지시켜주는 정류자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테슬라는 정류자 없이도 높은 효율을 내는 모터를 개발했죠. 지금도 세탁기, 선풍기 등에 많이 쓰이는 교류 모터, 유도 전동기는 테슬라가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떠올린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이후 테슬라는 에디슨사 파리 지사에 취직해서 교류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에디슨의 직류를 신봉하던 간부들은 교류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럼에도 베첼러라는 파리 지사의 책임자는 테슬라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미국에서 에디슨과 일해보라며 소개장을 이렇게 써줍니다. 제 주변에는 위대한 인물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물론 당신, 에디슨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바로 이 청년입니다. 역시 책임자가 되려면 이 정도 사회성은 있어야 되는구나 싶네요. 어쨌든 미국으로 건너간 테슬라는 에디슨에게 교류 시스템의 장점과 우수성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큰 관심을 주지 않았죠. 이제 와서 교류로 바꾸기에는 이미 직류 설비에 만만치 않은 투자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이기도 했죠. 테슬라는 그렇다면 직류 발전기를 재디자인해서 회사의 재정을 개선해보겠다 라고 했고, 에디슨은 테슬라가 해낸다면 5만 불을 주겠다고 했죠. 현재 가치로는 13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죠. 갑자기 전기공학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금액입니다. 테슬라는 노력 끝에 에디슨의 직류 발전기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 테슬라에게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자네는 미국식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는군. 전기공학보다 미국식 농담부터 배워야겠네요. 자존심이 상한 테슬라는 즉시 에디슨사를 퇴사했고 연구를 통해 개선된 성능의 교류 모터를 선보였죠. 이것을 보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백만장자 웨스팅하우스는 전기 1마력을 팔 때마다 로열티로 2.5달러를 테슬라에게 지불하겠다는 제안으로 테슬라의 특허권을 삽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교류 방식의 전력 공급에 나섭니다. 에디슨의 직류는 소비 지역과 가까운 곳에 발전소를 세워야 했지만 교류는 고전압으로 송전한 후 소비 지역 에 다다라서 변압을 거치면 되기 때문에 장거리로 송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에디슨의 직류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교류의 장점이 소문나면서 전력 시스템의 표준을 직류로 할 것이냐 교류로 할 것이냐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죠. 그것이 바로 영화로도 나온 커런트 워입니다. 에디슨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교류로 동물을 감전사시키며 웨스팅하우스 되다라는 표현까지 만드는 등 대중에게 교류는 위험하다는 인식을 심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1893년 시카고 만국 박람 매장에 사용될 전기업권을 웨스팅하우스가 낙찰받으면서 전세는 역전됐죠. 직류를 사용하려면 구리 전선 값이 많이 드는데 반해 같은 전기를 이용하면서도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던 웨스팅하우스가 에디슨사의 절반 가격에 입찰한 것이죠. 교류가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서 이후 미국에서 제작된 모든 전기 장비의 80% 이상이 교류를 사용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20V 교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커런트워가 테슬라의 승리로 막을 내린 것 같았지만 130년이 지난 지금 직류로 돌아가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함께 과학기술이 발전했고 직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류는 전력망이 복잡하고 매립 형태의 송전 방식에는 비효율적이고 무효 전력이 있어서 송전 효율이 좋지 않다는 것이 교류의 대표적 단점입니다. 또한 직류는 시간이 지나도 전류와 전압이 일정한 반면 교류는 주기적으로 전극이 바뀌어서 시간에 따라 전류와 전압도 달라집니다. 반면 과거에는 직류를 먼 거리까지 보내기에는 기술력이 부족했지만 최근에는 고압의 교류를 직류 전기로 바꿔 성전하는 기술이 발전했고 교류와 직류를 바꿔주는 전력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면서 직류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이죠. 100의 전력을 보낸다고 할 때 교류는 전극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전력이 최대 140에서 최소 60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류는 100 그대로를 보내면 되는 것이죠. 전력망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손쉽게 전력망을 분리해 운영할 수 있어서 블랙아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직류의 장점은 신재생 에너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태양전지나 수소연료전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모두 직류 전기를 만드는데 이 전기를 쉽게 쓰려면 교류보다 직류 성전망이 적합한 것이죠. 가전제품의 크기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직류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 가전제품에는 가정에 들어오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직류로 성전을 하면 그런 장치가 필요 없어지게 되니 그만큼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기연구원이 미래의 직류 배전 시대를 대비해 직류 차단기, 직류 변압기와 같은 직류용 전력기기를 개발하고 있죠. 커런투어의 승자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또 다른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쓰고 있는 과학기술도 언젠가는 또 다른 과학기술에 의해 급격히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딥러닝이 인공지능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듯이 말이죠. 직류와 교류, 전기의 과학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직류, 교류, 전기에 대해 조금 아는 척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